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 신기한 우리 뇌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이 뇌가 어떻게 3D 사운드, 그러니까 입체적인 소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있어도 주변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이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바로 이게 몰입형 3D 오디오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몸의 생리적 그리고 심리음향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한테는 귀가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스피커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왼쪽에서 차가 쉥 하고 다가오는 소리, 저 위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 심지어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까지 이걸 완벽하게 다 알아차리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정말 매 순간, 찰나의 순간마다 풀어내고 있는 엄청난 파즐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표가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숙제를 딱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우리가 가진 건 정말 단순해요. 소리를 듣는 센서, 귀 2개,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건 뭐죠?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360도 사운드 세계란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뇌가 대체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먼저 수평, 그리고 수직, 마지막으로 거리 순서로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수평,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이중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레이레이경이 제시한 건데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해요. 우리 뇌가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2가지 서로 다른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그 2가지 핵심 방법이 뭔지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는 낮은 소리, 저주버스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른편에서 버스가 부르릉하고 지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소리, 당연히 오른쪽 귀에 먼저 닿겠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를 두고 왼쪽 귀에 도착합니다. 이 차이가요, 정말 찰나, 1000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 뇌는 기가 막히게 이 작은 시간 차이, 바로 양이간 시간차를 딱 잡아내서 소리가 오른쪽에서 오는구나 하고 알아채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높은 소리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뇌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양이간 강도 차인데요. 높은 소리들은 파장이 짧아서 장애물을 잘 못 뚫고 지나가요. 여기서 장애물이 뭐냐? 바로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 머리가 일종의 소리 그림자, 즉 음향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쪽 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편 귀는 머리에 가려서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죠. 뇌는 이 미세한 볼륨 차이를 가지고 이쪽이구나 하고 방향을 딱 알아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왼쪽, 오른쪽은 해결됐네 싶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시간 차이랑 소리 크기 차이면 좌우 구분은 완벽하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위냐, 아래냐, 그리고 앞이냐, 뒤냐 하는 훨씬 더 까다로운 문제죠.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혼동 원뿔이라는 게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제 정면에서 나는 소리랑 제 바로 등 뒤에서 나는 소리가 양쪽 귀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랑 소리 크기 차이가 정말 완전히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앞이야 뒤야? 하면서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단서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헷갈림을 우리 뇌는 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요? 정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귀의 모양, 이 귓바퀴에 숨어 있어요. 이 복잡하게 생긴 주름들,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소리가 우리 귀 속으로 쏙 들어오기 전에 이 귓바퀴가 소리를 미세하게 바꾸고 필터링하는 거죠. 마치 소리마다 고유한 음향 지문을 딱 찍어서 보내주는 것과 같아요. 자, 귓바퀴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소리가 위에서 올 때랑 아래에서 올 때, 앞에서 올 때랑 뒤에서 올 때 그 방향에 따라서 소리의 특정 주파수들을 살짝 키우거나 줄여서 그 특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우리 뇌는요, 평생에 걸쳐서 이 미묘한 변화의 패턴, 이 스펙트럼 단서라고 불리는 걸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지문만 딱 들어도 이건 위에서 오는 소리네? 이건 뒤에서 오는 소리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면서 그 혼동의 원뿔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그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기술로 똑같이 따라해서 우리 뇌를 말하자면 해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게 가상 3D 사운드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은 심장에는 머리 전달 함수, 영어로는 HR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머리, 어깨, 그리고 특히 그 독특한 귓바퀴 모양이 360도 모든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서 만든 디지털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맞춤형 청각 프로필인 셈이죠. 그럼 가상 3D 오디오는 어떻게 만드느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는 방에서 개인의 HRTF를 측정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필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엔 어떤 소리든 예를 들어 게임 속 총소리나 영화 속 대사 같은 것들을 이 필터에 통과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처리된 소리를 그냥 평범한 헤드폰으로 딱 들으면 우리 뇌는 완벽하게 속아서 마치 소리가 저 멀리 혹은 등 뒤에서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는 소리의 방향, 그러니까 왼쪽이냐, 위쪽이냐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현실 같은 느낌, 그 몰입감을 만들려면 아직 한 조각이 더 필요해요. 바로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공간 안에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단서들이죠. 뇌는 거리를 잴 때도 여러 가지 단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합니다. 당연히 소리가 크면 가깝고 작으면 멀다고 느끼는 음량이 제일 기본이겠죠. 그리고 직접 귀에 꽂히는 소리랑 주변 벽에 부딪혀서 들리는 울림소리의 비율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바로 이거예요. 인지적 친숙도.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 원래부터 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뇌는 종종 실제로 듣는 것보다 듣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실제 귀로 들어오는 물리적인 소리 정보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현실을 편집한다는 거죠. 이걸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1969년의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드너의 1969년 실험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연구자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랑 고함치는 목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소리의 실제 볼륨을 완전히 똑같이 맞춰서 들려줬다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함치는 소리가 훨씬 더 멀리서 들린다고 대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뇌는 이미 고함은 원래 큰 소리다라고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큰 소리가 작게 들리니까 저건 엄청 멀리 있나 보네 라고 저절로 판단해버린 거죠. 우리의 기대가 실제 물리적인 소리 정보를 이겨버린 겁니다. 자, 이제 방향도 알았고 거리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몰입감을 위한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그건 바로 잔향, 즉 울림입니다. 이 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거대한 동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좁디 좁은 화장실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에 서 있는지를 느낄 수 있죠. 공간의 크기와 재질, 그 모든 것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잔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뇌가 어떻게 이 놀라운 3D 소리의 세계를 창조해내는지, 그리고 과학이 그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어떤 공간의 소리 환경이든 디지털로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기술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완벽한 가상현실?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콘서트?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새로운 경험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